안녕하십니까, 정지현입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강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0.1%에서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0.37%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중에 거의 1% 가까이 좀 하락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낙폭을 좀 축소시키면서 좀 마무리가 됐고요.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엔비디아만 약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대체적으로는 강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장중에 좀 상승폭을 키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만 위아래로 좀 흔드는 변동성이 좀 생겼다라는 거, 즉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CPI가 발표가 좀 됐죠.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CPI 상승률이 3.3%를 좀 예상했는데 3.2%를 좀 예상을 했죠. 일단 물가가 상당히 좀 이제 급하게 안정되어 가고 있다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매기가 들어와 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결국 9월 달에 FOMC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9월 23일이죠. 9월 20일이죠. FOMC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동결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좀 동결을 할 것이다라고 좀 시장이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89%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처럼 좀 변동성이 좀 동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좀 보게 된다라면 어, 낙폭과대형 종목군들이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즉 주도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와 에코프로 형제들, 즉 반도체 쪽과 2차전지 쪽이 좀 여전히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다가 쉬어가죠. 최근 들어선. 이쪽에 있어서는 이제 눌림목 매수 포인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순환매성 종목군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낙폭과대형 종목군들입니다.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제약바이오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었죠. PBR 한 배가 안 되는 제약바이오 섹터도 있습니다. 일단은 실적도 나옴에도 불구하고 PBR 한 배가 안 되는 그런 기업들 같은 최근에 좀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거기에다 전날 같은 경우는 화장품 쪽과 카지노, 호텔 이런 쪽의 기업들이 움직였죠. 중국의 여행객 이 부분이 다시 단체행 허용하겠다라는 좀 소식이 전해졌었죠. 그럼 결국은 이게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박스권의 좀 모습들을 아직까지는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지지가 될지 아니면 좀 더 눌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일단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요 언저리 때까지는 열어놓고 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좀 시각은 유효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수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럼 두 가지 전략을 좀 취할 수가 있겠죠.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는 2차전지나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일단 눌림목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겠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MSCI의 지수에 편입된 에코프로가 있죠. 에코프로가 있고 JYP 엔터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 에코프로가 편입이 되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자금 쏠림이 2차전지 쪽으로도 좀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예전처럼 막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자금을 싹 뽑아갈 만한 그러한 흐름들은 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한계가 있고 그리고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슈와 재료를 가지고 있는 바닥권역의 좀 종목들이 많이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쪽으로 좀 쏠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쪽 같은 경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아간다라면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은데,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하락폭의 절반 정도의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 한 차례는 현금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는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중바닥형의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21선 안착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아래 권역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중장기로 가져가겠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이런 부분들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7월달, 8월달에 좀 매수를 했던 이런 분들이라면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여기가 1차 저항 라인 대가 될 거예요. 이 자리대가 약 한 130만 원 정도 될 거고, 130만 원 이 언저리대에서 약 한 140만 원 정도, 그 정도가 오게 된다라면 1차, 2차 분할로 좀 현금을 만들어 놓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포스트홀딩스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밑에서부터 살았다라면 보유를 해봐도 될 것 같은데 7월 중순 이후에 매수를 했던 투자자 분들이라면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오는 뭐 65만 원에서 66만 원, 그 다음에 뭐 70만 원대 이 자리대에 올라오게 된다라면 현금을 좀 일부 만들어 놓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2차전지 쪽에 있어서 많이 올랐던 부분들에 있어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한 차례 덜어줄 그럴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2차전지 쪽에서도 바닥권역을 탈피하는, 바닥권을 기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죠. 뭐 다른 쪽 소재 쪽이라든가 아니면 장비 쪽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수주가 이제 곧 들어올 거예요. 그럼 그걸 대비해서 서서히 좀 모아가는 전략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좀 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관심을 갖고 저가 매수는 좀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HBM 쪽이라든가 EUV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주고 있는데 DDR5 급하게 좀 매수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성도 없다라는 거. 다만 이제 순환매를 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계속 제약바이오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제법 많이 빠졌어요. 제법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올라가지 못했죠. 그러면 시장을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제약바이오 쪽 섹터이기 때문에 여전히 조정시는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어제부터 중국의 단체 여행객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화장품이라든가 뭐 의료 미용기기라든가 그다음 면세점 뭐 이런 기업들, 섬유의복 이런 쪽 많이 올랐어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움직여주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오지 않을까. 다만 이제 지수는 박스 권역에서 좀 갇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는 거는 자제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실적들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를 잡아보는 것도 유효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공부드리고 싶은 건 테마성의 흐름들이 좀 나오는 거는 좋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자금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금의 한계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우량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적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테마성의 흐름들이 끝난다, 그러면 변동성이 좀 상당히 커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하고, 가급적이면 조금 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화장품이 됐든 제약바이오가 됐든 마찬가지예요. 좀 안전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실적주들, 시장을 좀 주도했었던 섹터들 같은 경우, 뭐 전력기기라든가, 건설기계, 히팅,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좋게 나왔고 3분기 실적도 좋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서서히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아마 중국 관련해서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 관련, 그리고 MSCI 리밸런싱, 뭐 이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실적주들의 흐름들이 좀 나오는 애들 쪽에 관심을 좀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부분들이 2차전지 쪽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미용 쪽, 화장품 포함이겠죠. 그리고 여전히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제약바이오, 이쪽의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미용 쪽에 있어서는 뭐 화장품이나 이런 쪽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뭐 필러라든가 뭐 미용 기기라든가 뭐 여전히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의 종목군들도 한 차례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한쪽에서 좀 말씀드렸던 하이로닉 같은 경우도 제법 좀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월봉상 보게 되면 바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실적이 돌아서죠.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런 종목들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매일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고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영상 보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